갑자기 컴퓨터가 끊기는 바람에 부팅시키고 막 다시 하고 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시지름이 뭔가요, 시지름? 시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 지름의 크기랑 이 지름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랬지. 요 구멍 크기하고 이 달 크기하고 딱 맞추게 해준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겉보기에는 얘랑 크기가 같게 보여요. 지름이 같게 보여요. 그래서 겉보기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겉보기 지름. 이런 경우에는 시지름이 같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 각도라고 생각하면 각도. 이 각도가 같게 나오는 거예요. 각도가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 서로 닮은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죠? 요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학에.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요 지름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거는 뭘 측정해야 됩니까? 구멍 크기와 요의 스몰 d하고 스몰 l이죠. 자, 이 값은 눈에서 달까지의 달 그림까지 그리다. 이거는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에 와서 레이저로 가지고 측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의 기호는 라젤입니다. 스몰 l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요 지름이 클수록요. 눈과 요거 잘 봐두셔야겠네요. 여기 좀 어렵죠. 자, 여기 자그마한 하면요. 자그마한 하면은 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는 요렇게 가져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하면. 근데 크게 뚫으면 좀 더 멀리 돼야 되죠. 이렇게 그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면 눈과 종이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은 자, 스몰 L 대 라지 L 요거 대 요거는요. 이거 대 이거. 스몰 D가 먼저 오고 라지 D가 나중에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위 잘 맞춰야 됩니다. 구멍의 지름이 0.8cm. 자, 구멍의 지름이니까 스몰 D죠, 이게. 눈에서 종이까지의 거리가 이 스몰 L입니다. 스몰 L 87cm. 달의 지름을 구하는 식을 구하시오. 단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라고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세우겠습니다. 자, 라지 D 대 스몰 t는 라지 L 대 스몰 l이다. 근데 라지 D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스몰 L에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스몰 L은 지금 얼마나 87cm입니다. 그죠? 자, 센티미터로 맞출게요. 센티미터. D는 뭐죠? 0.8cm입니다. 0.8cm. 그 다음에 L은 그대로 놔두세요. L은 뭐죠? 요거지 않습니까? 38만 킬로미터요. 그래서 L은 이렇게 그대로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놔두지 말고 그냥 적어버립시다. 이거 식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38, 3.8로 할게요. 왜냐고요? 3.8에다가 10을 몇 개로 곱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곱하기 10의 5 미터죠. 이렇게 되죠. 킬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0000 킬로미터인데 이 킬로가 뜻하는 게 10의 세제곱을 뜻하거든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쓸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380000 곱하기 10의 3 미터 10의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미터라고 하는 거는 1미터라고 하는 거는 100cm라고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380000 곱하기 10의 3은 그대로인데 미터 대신에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곱하기
10의 2제곱의 센티미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지금 여기 넣어줄 수 있는 게 뭐죠? 38만을 적고요. 곱하기 10의 3성 세제곱 적고요. 10의 2제곱 적고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센티미터 떨어지고 센티미터 단위가 남습니다. 이 센티미터를 뭘로? 킬로미터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 식입니다. 여기 식인데 그래 좋아. 이것도 잠깐 지울게요. 근데 달의 지름을 센티미터 내는 건 웃기잖아요. 그래서 달의 지름은 L분의 D 곱하기 라지 L인데 자 라지 L부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38만 킬로미터 적어놓고 곱하기 스몰 d를 적어야 되는데 0.8cm지 않습니까? 0.8cm. 그런데 100cm가 1m죠. 이 cm 없애야 되죠. 그래서 100cm는 1m다. 그러면 센티미터가 이렇게 약분되고 미터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터도 아니로 킬로미터로 통일해야 되니까 1000km가 1000km란다. 1000m가 1km잖아요. 그러면은 미터 약분되고 킬로미터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시험 문제 중에 번분수 약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어주고 0.8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은 0.8cm에 대한 이야기가 적힙니다. 그 다음 L이죠. L이 87 그래서 87cm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100cm가 1m죠. 그죠? 그리고 1000m가 1km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터 날아가고 센티미터 날아 킬로미터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어쩌고 저쩌고 킬로미터라고 계산이 돼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 단위 맞추는 게 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관측 시기 찾기라고 나오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단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면은 보름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름달은 저녁 6시, PM 6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 AM 6시까지 이렇게 최장 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고. 자, 그 금음달하고 초승달이 상당히 짧게 관측이 됩니다. 짧게 관측이 되고 초승달은 말 그대로 해가 뜰 때 이건 해가 질 뜰 때 아니 요거는 태양이 딱 지면은 바로 관측이 되고요. 태양이 지면 그게 초저녁 때 관측이 되는 겁니다. 관측이 되고 금방 바로 집니다. 바로 서쪽 하늘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서쪽 하늘로 친다. 이걸 몰라도 초저녁 때 관측이 되고요. 해 뜨기 직전 새벽녘에 관측이 돼요. 새벽녘에. 새벽녘에 관측이 되는데 바로 관측이 안 됩니다. 해가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새벽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초저녁에 관측이 되고 새벽에 관측이 되고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름달이 이 위상들 달 중에 가장 오랫동안 관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신 쑥쑥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문제 푸는데 큰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음. 쭉, 네, 이거 날짜 외우라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실 줄 알 거고요. 이걸 공부를 해 오셔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내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나오네요. 12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건 일주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자, 해가 진 직후니까 그냥 저녁 6시로 통일합시다. 해가 지는 시각은 매일마다 달라지는데 그냥 저녁 6시라고. 똑같은 시간 동안 측정한 겁니다.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여기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한밤중 계속 보이는 겁니다. 보름달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현달이지 않습니까? 상현달은 저녁 6시에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밝게 보이면서.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서쪽 하늘로 치는 겁니다. 그게 6시간 동안에만 관측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음달은 해 뜨기 직전 여기서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만 잠깐. 그래서 금방 져버리는 겁니다. 서쪽 하늘에서 해 뜨기 직전에 금방 져버리는 겁니다. 왜? 진다는 것도 그러지만 태양이 또 올라보니까 달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살살 풀어보겠습니다.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예,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운동이 그런 거죠. 달은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360도를 한 달이 30일이니까 30 정도 하면은 이 13도씩 정도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15도씩일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모양은 약 15일 주기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반죽이죠. 그 다음에 달의 모양이 이쪽으로 나타나 하얀 달이 나타나고 달의 모양이 이렇게 금음달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거 앞에서 잘못 설명했는데 이게 금음달 아닙니다. 이게 초승달이죠. 초승달이니까 해가 진 직후 서쪽관에서 금방 져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15일 주기가 아니라 약 한 30일 주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난 이게 완전히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âm 력 7, 8일에 그럼 여기는 상현달입니다. 해가 진 직후는 요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남쪽 하늘입니다. 우리는 북반국이니까 여기 남쪽 하늘이죠. 그죠?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상현달입니다. 맞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이는 달의 위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여기서 관측되다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완벽하게 틀리는 거는 3번이 틀리겠네요. 자, 나머지 일식과 이런 것 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월식입니까? 일식입니까? 월식이죠.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쳐 있을 때 부분 월식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달이 B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이 관측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붉게 보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달이 C 위치에 있을 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보인다 그랬죠. 보름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월식은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기 아니고 망이죠. 월식은 지구의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은 이렇게 왼쪽부터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부터 먹혔다가 블러드문이 됐다가 왼쪽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진행 방향이 A죠. B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월식은 B 방향으로 진행된다가 아니라 A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자,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일식이 일어나지만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순서로 이룰 때 일어나는 거 맞죠?
이날에는 달 전체가 지구의 봉그림자한테 들어간 거죠. 블러드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니온디귿 답이 5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식을 세우라고 한 거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단위를 잘 맞춰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거 잘 안 보시고 있으면 되고 다리 위상을 그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2번하고 1번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오면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12번 태양계 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자, 이 120페이지의 태양계 구성을 보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여기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천체들로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공간들, 심지어 이 천체들은 먼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해서 천체들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태양계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요게 별입니다. 별. 항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양이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질량이죠. 이 별 항성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고요. 주계열성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인 별들을 말하고요. HR도라고 하는 별의 종류와 일생을 구별하는 일종의 좌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메인으로 등장하는 밴드, 띠가 있어요. 거기에 위치하는 별이다라는 뜻입니다. HR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대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지구과학 2,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구과학 2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뿐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태양계의 질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태양 주위를 도는 놈이 있는데 그걸 행성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플래닛이라 그러죠. 행성. 행차가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관측이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행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별로 착각했는데 절대로 별 아닙니다. 항성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태양인데 이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왕성 아닙니다. 명왕성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자, 행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 위성. 그죠? 이건 행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주위를 공전합니다. 행성은 태양 주위를 태양을 공전하고요. 모시는 주인이 다르죠. 행성은 태양을 모시고요. 위성은 행성을 모십니다. 그 다음에 행성 지위에는 넣기에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소행성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명왕성입니다. 명왕성 말고도 많습니다.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외소행성. 행성하고 외소행성 그 차이는요. 행성은 자기 주위에 도는 행성이 자기 하나뿐입니다. 지 주위에 또 다른 행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성과 행성 사이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외소행성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주에 누가 하나 또 들어온 놈이 있습니다. 공전으로. 그래서 자기 주위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구형이냐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자, 행성은요, 대부분 거의 행성은 그냥 구형입니다. 타원체에 가깝죠. 타원체에 약간이 타원체는 구형입니다. 그런데 위성은 구형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형인 위성도 있고요. 고구마 모양 위성도 있고요. 지맘대로입니다. 외소 행성은 구형은 구형입니다. 이것도 타원체 비슷한 구형이긴 한데 이게 공전 궤도의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고 위성은 거느릴 수 있습니다. 행성과 외행성의 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면 질량 차이입니다. 질량이 작아서 이래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의 중력을 영향을 완전하게 못 피는 거야. 주변한테 영향을 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죠. 외소행성은 모양이 일정합니다. 구형으로 나와줘야 돼요. 행성과 외소행성은요, 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주변에, 이 행성은 뭐죠? 주변에, 예, 다른 행성이 없어요. 행성과 행성 사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소 행성은 주변에 다른 외소 행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전 궤도가 약간 겹쳐요. 요렇게 돌고 지구가 요렇게 도는데 화성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돈다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도는 게 그 명왕성이면 또 다른 행성이 이렇게 돈다니까요. 이렇게 얘랑은 독자적인 궤도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행성이라면 이 둘 중에 한 개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겹쳐지는 게 없다니까요. 겹쳐진다는 게. 소행성은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궤도도요 공전 궤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 맘대로요. 그래서 막 지구로 달려오고 막 지 맘대로요. 이게 주로 많이 몰려 있는 데가 화성과 목성 화성과 목성 그 사이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성이 있습니다. 해성도 공전을 하는데 이게 태양을 공전합니다. 근데 공전 주기가 일정한 놈이 있고요. 일정하지 않은 놈도 있어요. 지 맘대로예요.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는지 또는 태양을 공전하지 않고 한 번만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놈인지 이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해성입니다. 주로 소행성은 암석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해 그 안에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런 핵으로 돼 있거든요. 해성은 주로 이제 얼음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물의 얼음이라든지 다른 물질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먼지, 티끌, 가루, 그 다음에 분자구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르토그름, 오르톰이다. 토요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토그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고요. 예. 이 소행성들이 또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분포도 하고 있지만은 이 외곽 태양계 외곽에 또 뭘 구성하느냐 하면은 카이프 벨트라고 하는 것도 또 형성하고 있기도 해요.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태양계가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태양을 비롯해서 이를 중심으로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의 천체들이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엄청난 공간입니다. 자, 외소행성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둥글고, 예, 둥글어야 됩니다. 내가 부형의 모양은 갖춰야 된다 그랬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인데 공전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없던 겁니다. 소행성은 아예 모양 자체가 불규칙하고 크기도 불규칙하고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태양계 외곽 쪽에 칼프 벨트를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성요,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고 안 돌기도 합니다. 타원 궤도로 도는 천체인데 안 돌기도 해요. 주위에 일정하지도 않고요. 위성, 이거는 행성 주위를 공정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행성들을 먼저 보겠다는 이야기죠. 행성, 플래닛. 수금지와 목토천에 8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성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 구형 또는 구형에 가까워야 됩니다. about.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구형 또는 구형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공정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정 궤도가 겹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겹치고 영양조 그러면 겹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성을 거느리냐 안 거느리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행성은 그리하면 태양을 공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공전 방향은요,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내가 그랬죠, 앞에서 서에서 동으로. 왜 이래 그림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거꾸로 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각각의 행성들의 특징인데요. 이게 모습하고 특징이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류한테는 이게 크나큰 충격입니다, 이게. 자, 수성.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가깝죠.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계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도는 행성이요, 8개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충돌해서 뭉치거든요. 그 결과 8개가 된 거예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미행성체 원시 행성체들이 뭉쳐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성은 한 4개에서 한 2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뭉쳐진 거고요. 금성은요, 이거 한 6개에서 8개 정도 뭉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금성은 크기가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해. 화성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수성은요, 거의 뭉쳐진 게 없습니다. 충돌은 했었는데, 충돌해가지고 뭉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뭉쳐질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미행성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다른 미행성체가 충돌해가지고, 핵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뜯어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뭉쳐져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니라 오히려 손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상당히 큰 핵만 남은 형태예요.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연로에서 대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낮에는 약 한 300도, 400도 올라가고요. 밤에는 마이너스 100도, 200도 떨어지고 그래요. 예. 근데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누구의 중력? 태양의 중력 가장 가깝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거의 자전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태양 중력 때문에 자전을 매우 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일 정도는 낮이고 100일 정도는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대기가 없으면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지만은 이게 운석이 떨어져서 구덩이가 생기면은 풍화 작용이 없어서 그대로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달이 다른 행성이 아닌데 달이 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수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수성보다 달이 큽니다. 이게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성보다 달이 큽니다. 이게 달과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다. 얼핏 달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게 대기가 없어서 그리고 물도 없어요. 이게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성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쌍둥이 별이라 그럽니다. 왜 그 만들어진 게 8개가 뭉쳐졌어. 여기도 한 7개가 뭉쳐져서 크기가 비슷하죠. 쌍둥이 별, 쌍둥이 행성. 요거는 비너스라 그러는데, 예. 비너스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잖아.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아름답게 빛나거든요. 지구에서 볼 때요. 그래서 이게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라 비너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비너스 익스프레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탐사선이 가서 관측을 해본 결과, 자, 쌍둥이 별이라고 하니까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그러죠. 크기와 질량이. 근데 기압이 약 99기압 정도 돼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던데, 표현한다 약 470대 500대에 육박합니다. 이게 태양계 행성 중에 표면 온도 최고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게 수성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수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 표면이 최고여야 될 텐데 아닙니다. 금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태양에서 수성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데 어떻게 온도가 더 높아? 이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요. 그래서 기압이 그렇게 높았나요? 99기압 정도로. 이산화탄소는요, 대표적인 온실 기체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산화탄소 어디서 나오냐 잘 몰랐었는데 아마도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의 여신이 아니라 환한 여신입니다. 환한 여신. 화산 폭발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한 여신입니다. 보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서 살 수가 없게 되죠. 지형은 그렇게 화산 지형치고는 좀 비교적 편탄한 지형이 많고요. 운석 구덩이, 특히 화산 잘 보시면 화산, 이 화산 때문에 이산화탄소 연결시켜야 됩니다. 화산이 터진다는 것은 멘틀의 활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지구 내부 쪽의 활동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지구 내부 쪽의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지구를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나머지는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 밑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토성이나 목성의 위성은 있습니다. 엔젤라투스가 바로 그런데 엔젤라투스 막 그런 걸 놔두고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바다가 있고요. 표면의 70%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바다 때문에 푸르게 보입니다. 이거는 질소와 산소의 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한 개의 위성 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다른 행성들도 금성도 위성이 있고 화성 위성이 다 위성들이 있는데
행성 크기에 비해 위성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데 이 달이 이만해요. 이만하도 이거 4분의 1 크기 정도 돼요. 상당히 비교적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 다음에 화성을 보겠습니다. 이 비행선으로 우주 비행선으로 약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자, 극지방에 여기 보입니까? 극관. 이 극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이 됩니다. 물의 얼음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이 드라이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크기가 변합니다. 이 말은 녹았다 얼었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봤더니 이 자전축 기울기가 지구와 비슷한 약 23도로 나옵니다. 지구가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자전축이 90도에 비해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많습니다. 철이 녹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붉게 보입니다. 붉게.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1.5로 붉게 보입니다. 붉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지요. 아직까지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거대한 화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포스. 고등학교 형님 누나 오빠들이 보는 수학 참고서 EBS에서 나온 거죠. 올림포스 책 이름이죠. 수학. 이거는 신들이 몰려 산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엄청나게 높은 가상적인 산입니다. 이게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 해발 뭐 8,800 몇 등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습니다. 약 한 12k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올림푸스 산 위를 뚫고 이게 화성 대기예요. 화성 대기를 뚫고 나와 있습니다. 올림포스. 네. 이 올림포스가 그렇고요. 협곡이요. 요것도 지구 그랜드 캐년 중국의 그 대협곡 그거 뺨칩니다. 이거는 지구에서도 관측이 되는 협곡입니다. 상당히 깊게 파여 있고 길게 파여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 대기가 매우 얇고요. 대기 이야기가 없어서 저기 대기가 매우 희박하고 여기 있네요. 희박합니다. 두께가 얇고요. 상당히 기압이 낮겠죠. 그마저도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계절 변화에 따른 극관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철이죠. 녹아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소행성대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우주 비행선 타고 날아가면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소행성과 소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부딪히면 우주 비행선이 목성까지 가다가 소행성이 부딪혔다는 소리를 듣지. 빨리 로또 사세요. 로또. 그만큼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다음 목성 오로라가 있다는 거 잘 보십시오. 이 오로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거 자기장이 매우 강하다. 자기장이 지구처럼 자기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오로라하고 관측이 안 됩니다. 이게. 자, 여기서부터는 목성형 행성이라 그러는데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리가 무조건 관측이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망원경으로 관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천체 망원경 그래도 가까이 가면 전부 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게 보이저 1, 2호가 날아가면서 다 알아냈습니다. 고리가 관측이 되고요. 기체 행성들이 많습니다. 기체 행성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얼음으로 되어 있는 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얼어 있는 위성도 많이 관측이 기체 행성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매우 빨라요.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들은 대부분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 헬륨. 자, 행성 중에 가장 큰 게 목성입니다. 내가 그랬지. 태양계 행성의 99%를 태양이 차지하고 나머지 1% 정도를 행성, 소행성, 외소행성 뭐 이런 것들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90%, 80%뭐 거의 이게 목성이 다 차지합니다.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렇게 적도와 나라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줄무늬.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래서 여기는 암석이 없어서요.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자, 붉은 대적점이 관측이 된 이후로 아직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년 지났나? 뭐 그보다 더 지났나?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 동안 불고 있어요. 이게 소용돌이거든요. 소용돌이, 대기의 소용돌이. 고리는 무조건 있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위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게니벤의 뭐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해서 게니벤의 뭐지? 그 유로파 뭐 이런 위성들이 있어요. 아이고 왜 무슨 다 까먹었네. 자, 이게 목성이고요. 그다음 목성 뒤에 바로 토성이 있는데 이 고리 이 목성도 고리가 있는데요. 토성은 이 고리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뚜렷한 고리가 아주 보이고요. 그래서 암석 조각으로 구성이 됐고 얼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왜 얼음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더라 엔젤라 투스인가 여기 그 저기 위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얼음으로 되어 있어 물로 된 얼음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이 아마 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화산 터지듯이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것이 고리에 함유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카시니오에 의해서요. 이탈리아 과학자, 천문학자, 1700년대 과학자인데요. 그 이름을 따기 위해서 카시니오가 목성으로 갔다가 토성으로 가서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얼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크고요.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밀도보다 작아서 물의 밀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만일 토성을 물에 띄울 수 있으면 떠집니다. 목성 가라앉는데 역시 목성하고 토성하고 가장 유사하거든요. 여기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됐고요. 역시 빠른 잦은 속도 때문에 적도와 나라는 가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요 목성에는 육각형 소용돌이가 발견돼 가지고 여기 극지방에 육각형 소용돌이가 극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연구 대상에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천왕성 다음에 해왕성이죠. 자, 여기 가장 헷갈리는 겁니다. 천왕성 청록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록색이 하늘색이거든요. 하늘색. 하늘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 천왕성. 발견된 지가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해왕성도 천왕성이 있는 공정 궤도를 보니까 천왕성 바깥에 해왕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낸 지가 300년 전이에요. 유럽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300년 전에 뭐 했나요? 숙종 때문에 장희빈이 숙종 얼굴 껄고 있을 때예요. 자, 자전축이 공정 궤도문과 거의 나란하게 놓은 채로 자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야. 마치 자전을 동에서 서로 거꾸로 하는 것처럼 그처럼 관측이 되는 겁니다. 너무 누워 있어서. 실제로는 서에서 동으로 관측하는데 잘 봐두시고 고리 있습니다. 위성이 많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 위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왕성요. 가장 멀리 있는 거죠. 파란색을 띱니다. 바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왕. 그리고 대흑점이죠. 검은 점입니다. 이게
적점 그 소용돌이라고 하면 이거 왜 안 지워지네. 소용돌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목성.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해왕성입니다. 이건 대적점이죠. 이건 대흑점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예, 해왕성입니다. 천왕성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중학교에서 이거요. 요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헬륨도 구성이 되어 앞에랑 비슷하죠. 이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성 메테인이 없죠. 여기 메테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을 텐데 주 구성 물질이 아니에요. 얘가 주 구성 물질입니다. 메테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왕성은 과거의 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공전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자신의 공전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2006년 행성의 주위를 잃고 외소 행성으로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천문학자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떼쓰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행성들 있죠. 딱 여기 있는 행성들 모두 유럽 과학자들이 300년 전에 발견해낸 겁니다. 우리나라 300년 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할 때인데 유럽 과학자는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발견한 행성이 지금의 행성이 아니지만 명왕성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거의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나? 대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가지고 유명한 천문학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이 사람이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플루토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공모에 이제 단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왕성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플루토예요. 플루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야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플라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2006년에 이제 행성의 지위를 잃게 만드니까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명목상 반대를 한 거지. 외소 행성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왜 반대를 했냐면은 유일하게 신대륙 사람이 발견한 행성인데 그것이 재배가 되면 전 구대륙 사람들, 유럽 사람들만 이게 이제 이름이 남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타깝게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과학은 안타깝다고 해서 끼워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래서 행성 여기로 이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 그러니까 수성이죠. 두 번째,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질량과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은 금성입니다. 비너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혀 비너스가 아니었죠. 표면이 붉은색, 레드 플래닛, 붉은 행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뭔가 화났다, 불났다 그래서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화성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산화철이 많아서 그렇죠. 극지방에 극관이 존재하는 거요. 화성입니다. Mars라고 하죠. 전쟁의 신. Mars. 전부 신 이름을 갖다 붙였네. 그 다음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큰 행성. 목성이죠. 주피터. 가장 크니까요. 자, 대적점이 관측이 되죠. 소용돌이입니다. 극지방의 오각형 정육각형 소용돌이도 관측이 됐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두 번째로 크고 이거 토성이네요.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물 밀도보다 작다 그랬죠. 자, 메테인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천왕성입니다. 청록색으로 뱀 청록색.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니까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누가 다 확인했습니까?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진행하면서 다 관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각이 화성 관측 위성을 따로 쏘고 금속 관측 위성, 수성 관측 위성, 그 다음에 태양 관측 위성, 목성 관측 위성, 그 토성 관측, 천왕성인가 해왕성, 요거를 관측을 안 하고요. 명왕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뉴 호라이즌호가 이제 발사돼서 나간 적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맞는 관측 우주선들을 발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된 게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197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74년도인가 하여튼 1년 채 간격이 되지 않게 한 6개월 간격으로 발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발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관측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지나면 약 한 3, 400년 뒤에 다시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나사가 기다립니까? 그래서 급히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를 먼저 쏘고요. 그걸 보정해가지고 시행착오로 보정해가지고 바로 보이저 2호를 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이때가 아니면 30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나사에 이제 연구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석사 과정의 학생이 그 이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박사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요. 나사 과학자들한테 통보를 하니까 검토한 뒤에 이 대학원생의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대학원생이 이 대학원생 이름 뭐더라? 대학원생은 나중에 이제 나사를 이끌게 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구에서 가장 브레인들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되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브레인들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이렇게 쭉 푸시면 됩니다. 3번은 풀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적도와 나라는 줄무늬와 대적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붉은 점이기 때문에 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낮과 밤의 표현오차가 매우 크다. 이건 대기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성 중 크기가 가장 낮다. 이건 수성입니다. 달보다 작다 그랬나요? 달보다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지름을 못 내어가지고. 그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이게 화성밖에 더 됩니까? 올림포스 화산이 존재한다 그랬죠. 화성입니다. 화성, 마르스. 표면에 대기의 소용대로다. 대흑점 이건 해왕성이죠. 바다의 왕. 그 다음에 자전축의 공정 궤도면과 거의 나란해서 누워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천왕성입니다. 이산화탄소 대기라 그러면 뭐 이게 화성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두꺼운 대기잖아요. 그 더군다나 표면에다가 매우 높다가 아니라 가장 높다죠. 이게 금성이네. 전혀 비너스가 아니었죠. 얼음 암속 뚜렷한 고리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죠? 토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붉게 보이죠? 화성입니다. 자, 이게 흑백으로 인쇄되었을 때는 극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수성입니다. 뚜렷한 줄무늬가 있고 여기서 뭐가 오로라고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입니다. 자, 이거는 두툼하게 뭔가 깔려있죠. 이거 금성입니다. 잘 보시면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거의 자전축이 누워 있습니다. 이 자전축이 누워 있다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요. 이게 충돌해서 뭉쳐질 때 엄청난 충격으로 이게 자전축이 기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토성입니다. 뚜렷한 고리 때문에요. 그래서 1번이 해결됐죠. 크기가 가장 큰 행성은 다죠. 목성입니다. 페노멘더가 가장 높은 행성은 수성이 아니라 금성이라 그랬죠. 라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이니까 납니다. 고리가 있는 행성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서 요 두 개입니다. 다와 맙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은 행성의 분류가 나옵니다. 행성의 분류. 자, 행성의 분류는 아마 이거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채점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늦었었죠. 그죠? 그래서 행성의 분류부터는 다음 시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